예, 반갑습니다. 제1세션 이주민 분야 자장을 맡게 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장 저 이지훈입니다. 이주민의 건강권의 문제가 뭐 오늘 내일 뭐 어제 뭐 이렇게 뭐 잠깐 또 거론되었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이제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주노동자, 뭐 유학생, 재외동포, 뭐 다양한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건강권의 문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다양한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잘 생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제를 해주실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인사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는 진안군 농민회 장동연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과학기술학교 건축학과 유학생인 자륜우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병원 사회사업과 강종대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주제 관련 네 분의 발표를 지금 들은 다음에 종합 토론으로 의견을 나누고요. 방청객 및 유튜브 창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면에 모니터를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관련 자료를 컨트롤해서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방송으로 발표자와 수어 통역 그리고 자막 화면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는데요. 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을 올려주시고요. 댓글 인증 이벤트에서도 참여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은 모바일 음료 쿠폰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님께서 건강보험 제도의 이주민 차별과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맡은 세션의 제목은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 현황과 개선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비대가 없어서 제가 시작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제 아마 그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말씀 들어오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개인의 유전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습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회적 환경이나 그 사람을 둘러싼 어떤 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고요. 이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 뭐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위험한 작업 환경 그리고 좋지 않은 주거 환경 그리고 의료 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뭐 체류 자격이 또 체류 관리 정책이라는 또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의료 보장 제도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 이런 것들 전반에 의해서 이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인종주의적인 혹은 차별적인 그런 제도나 환경 때문에 이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결정 요인들 중에서도 의료보장 제도 중에서도 건강보험 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개정안이 발표가 된 게 2018년 6월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었고요. 골자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이주민들이 이제 건강보험 직장 가입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직장 가입은 의무화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2018년에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지역 가입 부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청에 의한 가입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 해 이듬해인 2019년부터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입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이 발표의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보도자료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지역 가입을 대신에 신청하려면은 국내 입국한 지 6개월을 기다리도록 하겠다. 그 전에는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던 거를 6개월 이후에 가입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주민의 차별적인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피부양자나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좀 까다롭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었고요. 이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라고 하면은 그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뀌면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가족 합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이주민들에게 체류 연장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건강보험에 포섭을 해서 이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처벌하고 제재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사실은 개선이라고 하였으나 개혁에 가까운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 그 보도자료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이 제도를 개선해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뭔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동안에 뭔가 이주민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나? 뭔가 내국인이 오히려 불공평한 어떤 처우를 받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발표 이후에 이제 여러 언론들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건강보험 먹튀, 무임승차 이제는 막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래서 결국 2019년 7월 16일부터 이제 지역가입 의무화가 되면서 그 발표했던 내용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피부양자가 너무 많다라는 등 아니면 중국인들이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을 몇 퍼센트를 가져가고 있다는 등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국민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고 있다. 이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 건강보험 제도를 이주민들이 남용하거나 뭔가 문제 있게 이용을 한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들이 연이어 이제 떴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그래서 그 건보를 이제 가입이 허용된 다음에 저 표를 보려고 했었는데요. 2019년 의무화 이전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주민들은 이제 등록 혹은 거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민들인데요. 거의 40%의 이주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2019년 7월 의무화가 되면서 미가입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25%, 21%, 14%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14%의 등록 합법 체류 이주민들이 건강보험에서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건강보험 제도가 의무화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배제하고 있는 등록 합법 체류 이주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지역가입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공백 기간 6개월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체류하고 체류 자격을 갖고 장기 체류하고 있지만 이렇게 출국했다 다시 입국하면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기간들이 있어서 등록 합법 체류자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는 체류 자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타라는 체류 자격입니다. G1이라는 체류 자격이고요. 대표적으로 그
인도적 아니 그 난민 신청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은 만약에 취업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한다면 직장 가입자는 될 수 있겠지만 지역 가입자는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체류 기간 만료가 돼서 출국 기한 이외로 체류하는 사람들인데요. 특히 이게 심각했던 게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체류 기간 끝났는데 집에 가고 싶어도 항공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체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체류를 허가는 하지만 외국인 등록은 반납하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는 상태로 체류를 하다 보니까 뭐 건강보험 사실 자격이 상실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2017, 8, 9년에는 출국 유예라는 걸로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 4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 시기에 그게 36만 명으로 늘어나요. 3, 4천 명이었던 사람들이 36만이 되면서 36만은 체류 자격은 없으나 체류할 수 있고 그렇다고 미등록 체류자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체류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 그 여전히 14%의 그 미가입자들이 있을 때 또 역시 출국 유예자들은 10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네. PT가 돌아와서 보면서 해도 될까요 이제? 네. 네. 혹시 PPT가 뜨고 있나요 화면에? 네,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어쨌든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이어가자면 체류 자격이 이제 변경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타라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가입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체류 자격을 잃고 출국 유예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뭔가 그 기타 체류 자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어촌에서 일을 하면 계절 근로를 하면 지원이라는 체류 자격을 주겠다, 기타라는 체류 자격을 주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체류 자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원래 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취업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체류 기간은 끝났는데 농어촌에서 일을 하면은 다른 체류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해당자는 뭐 4년, 5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열심히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막상 이제 코로나 시기 병원을 이용할 일이 생기니까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관련해서 그래서 당사자가 인권위 진정을 했었고 인권위에서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했었습니다.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만약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 자격으로 바뀐다면 그 경우에는 그냥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복지부도 건강보험공단도 권고를 이제 불수용하는 방법으로 간 거죠. 네. 네,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역시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 출국 유예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사실 그 등록증을 반납하고 자격이 상실되는 건데 건보공단에서는 계속 이 사람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빼간 거죠.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던 거죠. 본인은 나가 체류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 자격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다녔고 수술이 필요하단 말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뒤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착각을 했다. 우리가 너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걸 모르고 너에게서 건강보험료를 빼고 있었다. 그 너가 냈던 보험료는 돌려줄게. 대신에 우리가 네가 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 줬던 보험 급여는 돌려다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려 10개월 동안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돈을 돌려받으면서 수술비로 냈던 수술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었던 400여만 원은 다시 또 본인이 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기타라는 지원이라는 비자를 가진 사람들을 그
관광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건 임시 비자다. 아주 짧게 한국에 있다가 곧 돌아갈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다라는 이유인데요. 실제로는 그런 체류자격을 가지고 2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적으로도 최소한 1, 2년은 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시 체류 자격이라는 이유로 관광보험에서 배제되기에는 좀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그 잠깐 이제 표가 살짝 나왔다가 지나가긴 했는데요. 그 이주민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국인에 비해서 직장 가입자 비율이 현저히 낮고 지역 가입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직장과 지역이 이주민들은 5.4 대 4.6이고 그 내국인들은 7.2 대 2.8이에요. 왜 이렇게 지역 가입자가 많을까라고 보면 직장 가입이 안 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뭐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가사간병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농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직장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신고를 안 해줘서 가입자가 되지 못해서 그냥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 가입, 뭐 지역이든 직장이든 아무거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지역 가입에 있어서는 유독 그 내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들, 제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 일단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국인은 나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면 나랑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나의 세대원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을 세대로 보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포함을 해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바뀐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황당한 것은 뭐 조성 가정, 뭐 부모랑 성년 자녀가 함께 있는 가정,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가정 이런 것 가구들이 합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직장 가입자 그렇게 이제 그 어쨌든 지역 가입자 세대주에게 기대는 사람의 수를 굉장히 줄이려고 이제 애를 쓴 결과고요.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게 작년 말부터 나와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 누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피부양자를 좀 제재를 하겠다. 근데 이제 요거는 범위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외국인 피부양자도 들어오면은 6개월을 기다렸다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이주민들이 이제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족들을 이제 세대원이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고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내국인에 비해서 뭐 직장 가입의 피부양자든 지역 가입의 세대원이건 외국인에 비해서 이주민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이주민 피부양자, 이주민 세대원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이주민의 직장 가입자, 이주민 세대주에 그 딸려 있는 가족이 아니라 내국인에 딸려 있는 가족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 피부양자의 40%가 넘게 내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고 역시 세대원도 마찬가지로 40% 이상이 내국인 세대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내국인과 이주민이 이렇게 칼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경우도 많고 그랬을 때 한국인의 피부양자로 한국인의 세대원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마치 외국인 가정의 이 가족들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 숫자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세대원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그 차별적인 정책을 편다 하면은 사실은 그 부담은 국민인 가입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뭐 미약가 사례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성인 자녀는 세대원을 해줄 수 없다. 문제는 이제 성인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도 이제 각 어머니 밑으로 혹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가입 세대주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형제 자매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이제 합가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도 있습니다. 이제 전북 정읍에 이제
부모님은 G1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가입을 할 수가 없고요. 아이들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가 4명인데 애들이 각각 지역 가입 세대주가 되어서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근데 일을 하고는 있는데 농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일을 하면 직장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은 직장 가입자는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피부양자로 올리지 못하고 아이들이 각각 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공장에 다니면서 직장 가입자가 되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개인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농업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차별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국인은 소득재산에 따라서 책정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주민은 그렇게 계산한 보험료와 전년도 평균 보험료 중에 높은 쪽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올해 14만 3,84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이 한 푼 없는 사람도 무조건 14만 3,840원을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제외되는 건 이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만 제외되고, 예, 그런 지금 이제 저희가 아동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2019년에 처음에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2019년에 그 적용됐던 평균 보험료가 11만 3천 원이었는데 부모가 없이 그렇게 단독 세대주로 가입해야 되는 아동들에게도 11만 원씩을 부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에는 하한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바뀌었고 또 난민 인정자인 경우에도 하한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바뀌었는데 그것도 월 2만 2천 원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장에 다닐 때와 직장 가입이 됐을 때랑 지역 가입이 되었을 때랑 그 똑같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보험료를 보시면 300만 원까지는 지역 가입자는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다가 이제 400만 원이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자기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에 대해서는 선벽지 농어촌 거주자, 그다음에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등을 경감을 했었는데 이주민들한테는 이게 전부 다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선벽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전북에 그 군산에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있는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주 노동자들이 한 150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김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2020년에 가서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관광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관광보험료를 지금 13만 원씩 내고 있다. 너무 부당하다. 이 정도 월급 받는 공장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의 반도 내지 않고 있는데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섬에서는 병원도 갈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행히 21년 11월부터 선벽지 50% 경감 동일하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에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면 작년 1월부터 읍면동 장에게 농업인이라는 그 확인을 받으면 추가로 이제 감면을 받게 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제도들을 모르기 때문에 또 역시 그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유학 지금 그래서 실제로 그 이주민들 중에서는 이제 유학하는 경우에 이제 50% 감경 그리고 종교나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인도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30% 감경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관련 사례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직해서 지역 가입자가 됐는데 직장 다닐 때 2배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사례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직해서 근데 아파서 병원에 다녀야 되는데 보험료를 안 내면은 병원 치료 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까스로 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생계도 어려운데 이제 보험료부터 내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체납 제재에 대한 차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6번까지는 여전히 제재 없이 보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이주민은 한 번 체납하면 바로 보험급여 중지가 되고요. 내국인은 분할 납부 시작하면 다시 그게 해제가 되는데 보험급여 실시가 되는데 이주민은 완납을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험급여 실시가 되지 않고 만약에 보험급여 실시 안 되는 동안에 병원에 다녀서
그 본인 부담금이 크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완납해도 공단에서 그 부분을 급여로 소급 적용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만 원 또 이상 체납 상태에서 체류 기간 연장을 하루 출입기가 가면은 연장 불허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주민들에게 체류가 가장 중요한데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라도 열심히 정말 그 밥을 굶어도 보험료는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파서 직장을 그만뒀더니 직장에서 지역가입으로 바뀌고 그랬더니 보험료가 2배로 뛰고 보험료를 많이 돈은 없는데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못 내니까 보험료를 내지 못하니까 보험 급여가 중지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몸은 더 아파지고 이런 악순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계비보다 아이들 밥 먹이는 것보다 보험료 납부를 먼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쫓겨난다라는 그런 공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재를 한 결과 이주민들이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19년 그러니까 막 이제 의무화 됐을 때는 사실 의무화 된지도 몰랐어요 본인들이.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서 이제 21년 6월에 90%가 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95% 이상 보험료를 다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그 차별적인 규정들을 정당화해 왔는데 보시면 외국인 가입자는 계속해서 흑자일 뿐만 아니라 그 20년, 21년에는 5천억이 넘는 흑자였고요. 근데 전체 가입자는 4조, 9조, 9조, 8조, 7조 적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숫자의 이주민 가입자들이 그나마 5천억씩 흑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이 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흑자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참 좋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가 무엇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개개인을 세대주로 보고 모든 사람에게 평균 보험료를 받고 애들까지 따로따로 내게 하고 그러면서 안 내면 쫓아낸다는 협박을 해서 받아낸 이 흑자 5천억이 과연 건강보험 보장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요. 이주민들이. 가장 문제는 비용이 부담돼서 보험료를 내도 그래서 내가 가입자가 돼도 여전히 내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병원비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못 가게 하죠. 섬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뭐 병원에 가고 싶다고 휴가 뭐 저 오늘 여객선 타고 군산 가서 병원 갔다 오겠습니다. 휴가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병원 가도 말도 안 통하고 어느 병원에 뭐 어느 과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30% 된다. 그러니까 내국인은 그게 한 15%라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내국인의 80%가 외래를 이용할 때 이주민은 30%만 이용합니다. 근데 입원은 이주민이 10, 내국인이 9고요. 응급은 이주민이 8, 내국인이 6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병원에 가지 않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악화돼서 입원이나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이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섬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섬에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보건소만 있는데 병원 가려고 군산 간다고 하면은 못 가게 하고 사장님이 데려가 줘야 되는데 안 데려다 주면 나는 어디에 갈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열심히 건강보험료 매달 13만 원씩 냈던 사람들이 휴업이 때 고향에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옵니다. 이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 저희가 만난 이주민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본국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건강보험에 제가 쭉 얘기했던 차별들이 이제 폐지가 돼서 실질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사실 건강보험의 원칙은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차이는 뭐냐면 민간보험은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인가 이 사람이 건강에 위험한 사람인가 따져서 보험에 가입시켜주기도 하고 안 가입시켜주기도 하고 혹은 보험료를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은 이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보험료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 사람이 아플 사람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급여를 실시할 때도
이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인가? 그러면 많이 줘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많이 아파서 치료가 많이 필요한가? 그러면 많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균등하게 보장하는 게 건강보험의 원칙인데 이거를 지금 이주민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이 건강보험 제도라는 것, 우리 모두 이렇게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또 능력만큼 내고 똑같이 보장받는다라는 이 사회 연대의 원칙까지 이걸 무시해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과연 건강보험의 정말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 이러한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사실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무너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발표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죄송하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사강 연구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해야 뭐 말씀을 하실 것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좀 너무나 빨리 서둘러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건강권에 관련된 부분, 내국인과의 어떤 차별성 이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토론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단군 농민의 장동현 사무국장님께서 이주민 계절노동자, 계절근로자 건강권 보장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좀 약간 시간을 좀 예정된 시간보다 좀 당겨서 좀 압축해서 해주시면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농민의 사무국장 장동현입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그 이주민 중에서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 그 농촌의 그 현실부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그 현실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 문제로 그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도시 지역에 비해 빠르게 심화되면서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1년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그때 보면은 지금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그 46.8%에 이른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거주 그 농업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70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 농촌은 농업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그 식량 주권 사수를 위해 들녘에서 땀 흘리며 고된 일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일손이 그 현실입니다. 농사는 그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렇듯 농촌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진안 지역도 부족한 일손을 덜어보고자 결혼 이민자 초청 및 외국 지자체와의 MOU를 통하여 계절 근로자를 초청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하여 농가로부터 큰 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입국한 계절 근로자들이 국내 체류 기간이 5개월입니다. 5개월이다 보니까 건강보험 그 가입 자격이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이다 보니까 계절 근로자들의 그 의료보험 자격 취득 요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건강보험 그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 계절 근로자들은 이제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현지에서 건강검진을 통과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지 병원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통과했더라도 뭐 국내 입국 시에 바뀐 환경에 의해서 감기 등을 앓을 수 있는데 이때 그 이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건 현지에서 가져온 응급약이 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그 유일한 수단입니다. 저로서도 이제 간단하게 병원 가서 진료받고 뭐 치료할 수 있는 간단한 감기도 이들이 가져온 그 응급약과 참는 것 그리고 농가주들이 전해주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전부입니다. 농번기 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건강권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나 심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여성 근로자가
점심 식사 후에 약을 먹길래 무슨 약인가 보았더니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근육 이완제라는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이제 몸에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물었더니 생리통약이었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제 같이 온 근로자가 그 약을 먹으니 완화되어 이 근로자에게 권하여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역 어플을 통해서 고통을 말하니 이제 통역 어플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농가주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약국에서 그 근육 이완제를 구입해서 이제 주었던 건데 언어 소통의 부재가 이런 현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작은 문제인데 이게 조금 더 커지면은 좀 더 커다란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최근에 겪은 상황입니다. 한 남성 근로자가 근로 후에 산책을 하다가 넘어져서 앞니빨 한쪽에 그 일부 극히 이제 미세한 부분이 이제 깨졌는데 이게 이빨이 깨져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잇몸을 다쳤습니다. 이 저희 입술 이쪽 이제 위에 입술을 다쳤는데 이제 저의 경우가 이제 예전에 생각이 나서 병원에 가자고 그랬더니 뭐 굳이 안 아프다면서 이제 극구 사용을 해서 이제 그냥 잇몸 상처약 소독만 하고 연고를 바르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그 병원에 가자라는 이 말이 이 남성 근로자는 돈을 걱정을 해야 했고 병원에 가는 그 시간 동안 일을 못 한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같이 온 동료들에게 미안함 아니면 농가주에 대한 미안함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극구 사양했다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잇몸만 아니면 고통은 없었지만 뭐 이렇듯 경미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이제 한 번쯤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건강권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그 5월 30일에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최대 체류 기간을 8개월로 늘리는 그 3개월 연장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농번기 그 일손 부족 해소를 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8개월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래 한해 이제 3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의 연장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한다. 또 부칙을 통해 이미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까지 연장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계절 올해 그 농촌에는 약 한 3만 4천 명, 어촌까지 포함하면 3만 9천 명의 외국인이 132개 지방자치에 배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절 근로를 8개월로 늘리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규칙을 지키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올 때 또 8개월의 근로를 할 수가 있다. 여러 차례 규칙을 지킨 분은 이후에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제 5월 30일자 그 서울신문 기사를 제가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들 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어떤 건강권 보장도 같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현실과 이러한 인력 부족 상황을 대신해줄 그 계절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다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2년 동안의 침체기가 있어 작년 2022년도부터 다시 시작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앞으로의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농촌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 계절 근로자들의 그 건강권 보장은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및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셨는데요. 장동효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절 근로자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화두로 좀 되고 있는데요. 농촌사회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절 노동자들이 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건강권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지고 보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관련돼서 체류 기간이나 다시 오게 되면 그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그분들이 장기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건강권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서울과학기술학교의 건축학과 유학생으로 좀 이렇게 있는 자륜이님께서 유주민 건강권 보장 및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주에 5년 정도 거주했고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 유학 중인 미얀마 학생 자르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유학생 관광관 보장 현황 개선 방안 대해서 토론하고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학생 관광관 보장 현황 및 개선 방안이 왜 필요한가? 유학생들이 현재 건강보험 납부와 혜택, 실효성 있는지를 한 외국인 유학생 입장으로서 논의하겠습니다. 유학생이라고 했을 때 저희 D2 대학생 비자와 D4 어학연수생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8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때문에 D4 어학연수생들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입국 후 6개월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에 가입할 수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를 바탕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왔던 어학연수생 D4의 사례입니다. 그 유학생은 입국 후 얼마 안 돼 갑자기 신장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되지 않아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병 간호를 해줄 부모, 친척도 없이 외국에서 혼자 외롭게 견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으며 외국의 언어, 문화 등 적응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첫 유학 생활을 엄청 힘들게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수술비는 주변 친구들에게 빌렸는데도 다들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학생들 모아서 빌려준 기억이 납니다. 어학연수생 D4의 경우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마저도 6개월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입국한 지 6개월 이내에 발병이 생기게 되며 학업의 어려움과 더불어 병원비 마련, 심리적 부담 등 2중, 3중 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의도적으로 받고 싶어서 한국으로 왔던 어떤 사람들은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은 입국 후 6개월 후 가능하게 만든 시행 규칙도 맞긴 맞지만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는 어학연수생이 실제로 입국 6개월 이내에 갑자기 아픈 사례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네, 사례 2, 과다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한 명이 한 달에 71,720원씩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담된다고 학생 대부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용돈과 학비를 받는 유학생도 있겠지만 건강관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학생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많은 유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는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수입은 한 달 평균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의 한 달 수입에서 약 10%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후 나머지 비용으로 학비, 식비, 완룸비, 생활비 등등 마련해야 하므로 한 달 수입의 10%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대부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 3, 언어 제약, 정보 부족, 낮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의료기관, 건강보험과 혜택 등의 접근성이 낮은 유학생들의 건강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유학생들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돈 나가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에 가면 저렴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언어 소통과 정보 부족 때문에 아프면 약국에서 그냥 약 사 먹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래 이용도 낮고 입원 이용이 낮습니다. 그런데 응급 이용료는 높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유학생들에게 건강보험 납부와 혜택에 대해서 통번역을 통한 정확한 건강보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얼마 전에 저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궁경부 암검진 대상자라는 문자가 왔는데 저는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아는 한국 친구에게 보여주더니 국민건강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병원 가서 무료로 검사 받으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지 5년, 6년이나 된 저도 건강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사회보험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국에 이제 막 입국한 거나 얼마 되지 않은 유학생들은 그냥 눈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깝다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징수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아프기 전에 미리 검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 유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유학생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례 4, G199 비자 거주자들의 건강보험 차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G199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많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건강보험 없어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전에는 유학생 비자로 건강보험은 체납 없이 계속 내었는데 졸업 후 본국 미얀마로 들어가지 못해서 G1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친구 경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1 비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유학생 비자로 거주할 때 건강보험은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자격이 변경되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G1 비자로 변경된 거주자들이 건강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총 정리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 후 6개월 후에 건강보험 자격이 주어진다고 정하는 것보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실제 필요한 분의 실용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제안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유학생들이 감당하기에 과다한 건강보험가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목표는 사람마다 아플 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유학생들은 그 혜택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1, D2, D4 외국인, 내국인 관계없이 인간이 똑같은 건강관을 가질 수 있으면 그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라는 사회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료는 씨, 예, 감사합니다. 전주 전라북도에 좀 거주를 했었죠. 전라북도에서 이제 전북대학교 다니시다가 좀 서울로 가서 다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실용성 있는 어떤 대화를 가지고 수 있는 건강보험 관련된 어떤 방법들을 좀 구상이 필요하고 또 현재 유학생들이 아까 말씀할 때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80만 원 정도 번다고 하게 되면 10%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건 사고에 발생되기도 하는데 그런 과도하게 이게 너무나 많다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의료 접근성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말씀해 주셨고 또 유학생 비자가 이제 D2 비자 그리고 D4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원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이 세 가지 비자에 관련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자와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인간으로서 건강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좀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병원 사회사업가 강종대 팀장님께서
대안 없는 정책으로 건강권 상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병원 사회자과에 근무하는 강종대라고 합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은 송출 국가에서 지금은 이제 88년 그 88 올림픽을 계기로 2007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수민 국가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이주 정책이 상당히 많이 뭐 과거에 비하면 발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고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에 오는 이주민에 대한 진료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많은 후원들이 있다고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병원에 이주민을 위한 후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주 정책에 대한 것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당사자들하고 실제 병원에서 그분들을 치료하는 분들 위에는 다들 관심이 없고 지역에서 이제 실제 이분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기업의 업주들 그분들 위에는 사실 별다른 관심들이 없다라는 걸 저희들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은 응급실에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오질 않아요. 전화도 안 받고 와서 간병만 좀 해주라고 해도 오질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병원에 일하고 있는 소셜워커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주 예수병원은 예전부터 병원의 설립 목적과 맞는 구제에 관련된 부분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외국 이주민들을 이제 무료 치료를 해주거나 아니면 최대한의 본인들이 이제 부담을 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치료를 하고 있는데 참 그 사례를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주 정책에 있어서 특히 건강보험이 참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맨 먼저 저희는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참 편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은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근로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치료를 하고 또 본인 부담만 일부 있으면 치료를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3D 업종을 그분들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 차원에서 이주 정책이 처음 발전한 것인데 그 발전을 하고 어느 정도부터는 이제 멈춰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우리 유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논의 중인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 자체는 본인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0%를 부담만 하면은 충분히 치료를 받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병원도 또한 이들을 지원하는 치료비를 도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불법 체류로 오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환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치료비가 청구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요즘 예수병원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임상과장들이 외국인 불법 체류 근로자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견서만 보험 100%로 이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소견서만 내려오면 사회사 팀하고 업무과하고 서로 얘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험 100% 적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죠. 보험 100%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으로 될 때 우리가 1,000만 원 나오는 거를 보험 수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보험 수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보통 한 40%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1,000만 원 나오면 600만 원이 본인 부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본인이 10%도 못 내는 경우가 또 있어요. 불법 체류자인데 불법 그 체류한 외국인들 중에서도 10%도 못 내요. 그런데 어느 이제 그 이분을 고용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사장님들은 오셔가지고 내가 내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간병이라든지 치료비에 대한 10%를 못 내는 부분들은 병원의 사회사팀에서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불법 치료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심장 수술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진단했던 것보다 실제 수술하게 되니까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돈이었어요. 1억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험 100으로 수가를 해준다고 그러면 6천 정도가 되는 거죠. 6천에서 이제 도에 청구하는 거 빼고 본인 부담 일부 해서 이렇게 수술하고 퇴원을 했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만약에 본인 부담 10%를 본인이 못 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병원이 이거를 사회공헌 차원에서 뒷질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들은 뭐 좀 마음이 좀 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근로 확인서를 또 해주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도 고용을 했던 한솥밥을 먹고 있는 분이긴 한데 근로 확인서를 좀 써주시오라고 하면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저희가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받아버려요.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근로 확인서만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해주시기만 하면 이분에게 또 사장님에게는 큰 뭐 법적 책임 없이 치료를 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사장님 되신 분을 여러 번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보내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병원을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병원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2003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 외국인들이 이제 의료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가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치료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2003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예전 원래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유학생, 그다음에 이주여성,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뭐 불법 외국인 근로자뿐만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군산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봉사를 나가고 있어요. 무료로 100% 무료로 의료봉사 나가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 관절염이 많다든지 또 의외로 외국인분들 중에서 이제 좀 우리가 암과 준하는 그런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가을 11월 달에는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2년도까지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1,724명에게 약 9억 5,4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치료비가 돼 있고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평균적으로 낸 금액이고 그 외에는 더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비에 대한 기금이 한계라는 거죠. 처음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시작할 때 예수병원은 저희들은 그 이렇게 기금 조성을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5,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또 하나는 선교 저희가 이제 그 선교 기금을 따로 직원들이 이제 그 조성을 하는데 그 기금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 펀드로 일부 저희가 활용을 또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기금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 환자들을 봤는데 지금은 마치 이 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 다양한 어떤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사회공헌 차원의 후원을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물이긴 하지만 그 전에는 아예 전혀 후원이 없고 직원들이 하는 이 기금 위에는 전혀 기금 조성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도 해당이 안 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 이제 사회사업 기금이 있습니다. 사회사업 펀드가 있는데 사회사업 이 기금은 이제 의료 취약계층 환자들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내의 그 어려운 분들도 뭐 예를 들면 뭐 긴급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공동모금 사랑의 열매라든지 졸업은 요걸로 다 이렇게 기금을 연결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인데 오히려 사회사 기금으로 이주민이라든지 또는 이주 여성들이라든지 우리 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횟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기금이 이제 평균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그 기금에 대한 평가를 매년 연말에 하고 있는데 이 연말에 가보면 왜 기금이 이렇게 자꾸 국내의 어떤 그 전지 시민이나 도민 이분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금이 자꾸 왜 이주민 쪽으로 많이 나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회사적인 마인드로는 내국민이나 외국인이나 다 똑같이 병원을 찾아오는 거는 다들 누구나 욕구가 있어서 오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차이를 두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조성되는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자꾸 아무리 당위성을 주장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고창이라든지 정읍 이런 데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실은 뭐 분만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심각한 뭐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저희 사회사과 특히 이제 제 전화번호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오세요라고 했으면 그분이 저희 병원에 왔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돈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돈 없어요. 오라면서요. 가능할까요? 이게 두려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왔을 때 오세요란 말을 선뜻 사실은 못한다라는 얘기죠. 기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른 데로 오픈되면 안 되는데 이게 탑시크릿입니다. 이거는 일단 응급실로 오세요. 응급실에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은 응급실로 오시면 응급실에서부터 우리가 백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저도 이 환자를 받아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응급실로 왔지 않느냐.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오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책임감이 있는데 응급실로 들어와서 치료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백지 상태에서 그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을 써내려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세 가지의 그 저희 사례를 펀드 사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뭐 자료에 간단하게 적어놓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가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병원 사회사업과의 그 강종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병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국인들에 대한 어떤 의료기금 같은 경우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의 의료적인 어떤 소외 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등록 상태에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의료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일정하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민관 차원에서 뭐 의료 기금 마련이나 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민관 차원의 어떤 공급망 이런 부분에 좀 부분도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부분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우리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인터넷 댓글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말씀하신 분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 뭐 외국인 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외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요. 좋은 정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주민과 함께하는 삶을 상상하면서 제도권 안에서 이주민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식적인 논의가 좀 더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이주민들의 고통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늦게나마 우리가 반성할 시기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통보적 서비스를 통해서 안내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 유학생이 입국 6개월 이전에 아파서 수술받고 얼음에 처했던 학생들에게 어떤 상담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에 대해서도 말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또 여기에서 또 질의나 코멘트나 좀 해주고 싶은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여기 플로에 계신 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일어나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김사강 선생님하고 장동현 선생님이 좀 나눠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유학생 그리고 이주 여성, 근로 어르신 분들, 계절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 보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많이 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국가 대 국가 간 상호 호혜주의 입장에서 사회보장 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적용 또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나 할지 이런데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이런 그 건강보험에 대한 적용성 그리고 이제 다른 성에 대한 또 여성은 이제 여성 그 질병이 있고 남성은 남성대로 다른 질병이 있기에 또 그 인종 간의 또 독특한 질병 또 국가에서 이미 알았거나 그를 예후중화 있는 질병 등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 대 국가 또 국가와 지역 간의 아주 세밀한 협상과 또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출입국자들한테 공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김상훈 선생님이 그런 연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 이런 데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동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계절 근로자의 경우에 현재 이런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정설은 아니고 이런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정책 당국자들이 좀 더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한국 국내인들은 한 달 중에 하루만 걸려도 다 걸리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속의 한국, 세계 속의 전라북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그 사회보장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와 지역이나 국가 대 국가 간에 허술하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상 연구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이 건강보험 제도가 있는데도 이제 이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이제 상호주의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상호주의가 적용이 되고 있는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고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서 한국을 해줄 때 여기도 그쪽 출신 그쪽 국가에서 오신 분들에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건강보험은 연금이랑 좀 다른 것이 이제 올해 이번에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올해 그 가입자들이 아팠을 때 쓰고 끝나는 이런 한 해씩 가는 거거든요. 연금이라는 건 이제 가입자가 수년간 이렇게 돈을 냈다가 그걸 이제 나중에 노령이 되었을 때 이제 타는 것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은 좀 다른 시스템이어서 사실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이제 상호주의가 적용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주민들 지역가입 의무화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차별적인 부분들을 유지하고 혹은 새로운 차별적인 조항들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는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원래의 원칙과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쨌든 국가가 보편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면 아예 외국인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모를까 허용을 했다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한국만 독특하게 차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변하지가 않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도가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또 이주민들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험에 가입은 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병원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뭔가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당신들이 의무가입이 됐으니까 보험료를 매달 내시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무엇이 좋고 어떤 걸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다가 뭐 얘기를 하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홍보가 되고 정보가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선생님 말씀에 또 공감합니다. 네. 그 계절 근로자들에 있어가지고 이들의 그 건강권에 대해서는 이제 현지에서 저희 그 한국으로 오기 전에 그 현지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 질환 이게 그 토속병이라고 그러죠. 각 나라마다 어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폐결핵이랄지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걸리거나 그런 병이 이제 발표된 사람들 그러니까 알게 되면은 국내에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로 이제 들어와서 또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들은 저희 농촌의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저희 선진 농업을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저희는 그들의 일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 근로자들이 들어오기까지 현지에서 건강검진을 다 받고 건강검진을 통과해야지만이 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이들이 큰 질환은 없습니다. 이제 간단한 질환, 뭐 갑자기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통증이 있달지 감기가 걸린달지 이제 그런 문제들. 감기가 걸렸을 때 이들이 이제 가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주사 한 대 맞고 한 3일 앓으면 이제 낫는데 그냥 약국에 가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그런 약들을 먹고 막 5일 열흘씩 하면서 그 고통을 또 참아내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 걸 옆에서 이제 제가 지켜봤을 때 좀 안쓰러운 부분이 많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들한테 만약에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 그 6개월 이내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건강보험을 들게 되면 그 보험료를 이제 내게 되면 농가 부담도 될 것이고 근로자 부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될 문제인지 저도 그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50%라는 부담을 분명히 안 할 거고 그러자니 근로자들 같은 경우 돈 10,000원 아끼는 사람들인데 그 근로자들이 그 비용 11만 원씩 내가면서 과연 들을 건지 그것도 이제 좀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진안군에서는 행정에서 그 각 지역 보건소에 조금 그 협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원하고 이제
그 업무 협조를 하던 중에 이제 약간 올해는 지금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아마 내년도쯤에 이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산재라는 그 보험은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제 좀 크게 다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가능한데 뭐 제 허리 아파요 그래가지고 산재 그 적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감기 걸렸다 그러고 산재 보험 받겠다고 전주까지 와가지고 병원 갈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산재라는 거는 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산재를 해놓은 겁니다. 농작업 도중에 크게 다쳤을 때 이제 그럼 농가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들이 왔을 때 가장 그 작은 질병들 하다못해 이제 제가 언급했던 그 여성의 이제 그런 병이랄지 그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간단한 그런 것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앞으로 이게 풀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제 8개월로 연장이 되게 되면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6개월째 되면서 3개월 가입하기 위해서 5개월 쉬었다가 그때 또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법 해석이랄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풀어져 나와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사강 연구위원님, 장동영 사무국장님, 그리고 자리윤 씨, 강경대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 포럼을 통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이제 건강보험에 관련된 부분, 이주민에 관련된 건강보험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좀 생각하고요. 제도적인 어떤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과 논의가 지금부터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이제 외국인들에게 이제 부여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합법 체류자들만 중심에 두지 말고 비합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제도적인 틀 안에서 보호되어지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들의 공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역할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부터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건강하게 일해야만이 또 근로를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생하며 함께 보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수고 많으셨는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기회를 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말씀. 예. 그러면은 잠깐 제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짧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김사강님, 장동현님, 자뢰누님, 강종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외국 유학생들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참 처음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통계를 보고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도 역시 그런 상황이 됐었다는 것을 또 이 문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고 나니까 뭐 후진국이 됐다는 것이 뭐 최근 나와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미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런 상황을 계속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금할 길 없는 그런 저 현재의 모습인데 또 네, 마지막에 핵심적인 발표하신 부분, 조금 말씀해 더 금방 주시면 끝낼 거예요. 감사하겠습니다. 강종대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걸 조금 듣고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조금 덜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좋은 말씀들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지금 토론자로 나오신 분 어떻게 해서 이 정부를 또 아니면 이 사회적인 잘못된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방안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거기에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도 이렇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가지고 외국인들의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네 분의 발제는 우리 포럼은 좀 마치고요. 데스크로 저희가 좀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1일차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2일차 포럼을 시작하시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총 4개 분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일 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